여기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 앞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야. 얘기를 한번 끝내주셔야 얘기가 되니까.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후보님께서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키님. 네,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입니다. 일선 경찰관들하고 오늘 만남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 후보님께서 도착하십니다. 네. 네. 원리적인 거는 안 합니다. 제가 귀찮게 네, 다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후보님께서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다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한달 됐죠. 저희랑 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네, 여기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리 잠시 꺼놨습니다. 네, 지금은 들립니다. 네, 잠시 후 후보님께서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안 돌렸어. 네, 여기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입니다. 네, 오늘 일선 경찰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왔네. 네, 후보님께서 지금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잠시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디, 예. 앉아. 이분에 앉아줘. 모르시셨나요? 아,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왜 바빴습니까? 여기가 이제 영등포 경찰. 좀 앉아도 돼. 중앙지구대. 건물치고 좀 오래되고 좀 작네요. 시설은 서울 어디나 다 열악합니다. 이렇게 다출소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구대는 이용도 많고 그나마 시설이 좋은 편인데 그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등포 중앙지구대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면적은 한 1.54 제곱킬로미터로 영등포동하고 강산동 이쪽으로 가나요? 본인만 먹어요? 많이 아까 검지 한번 하세요. 깜짝 놀랐네. 네, 땡이 남았습니다. 맛있네요. 네, 말씀하세요. 인구는 한 24,000명이고 직원이 52명인데 1인당 400여 명입니다. 이제 이곳 영등포 중앙지구대가 전국에서도 한 5위 정도로 될 정도로 112 신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뭐 영등포역, 신세계 백화점, 전통시장 이런 그 가정집 시설이 많아가지고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 간대가 거의 다그 유흥업체입니다. 바로 뒤에는 이제 등화자, 금토 1, 3일간 등화자는 운영이 되는데 그때 되면 그 흑성물이 그 건물에서 들어갔다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오다가 돈 깠다고 하니까 돈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성남의 집들기도 신세계 집들에 그래서 1, 2 신고가 전국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1, 2 신고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기준으로 1 평균 75건인데 이거는 1 평균 75건인데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최대 한 40건 정도 여름에 그리고 아까 이제 후보님께서 뭐 쉬시는데 뭐 그 24시간 내내 이제 순찰 교대를 하고 심지어 뭐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10시에도 뭐 술 취하신 분들이 식당을 뭐 피크닉 패스아웃 같은 거 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대를 어떻게 해요? 예, 4조 2교대로 4조 2교대. 50몇 명이나 59명입니다. 59명이 4조 2교대. 59명 중에 포함해서 관리가 4건 하는 직원이 있어요. 행정직무. 한 팀에 14명. 한 팀에 13명에서 4개로 나눠가지고 12시간 기준으로 오늘 9시부터 밤 9시까지 퇴근하셔서 내일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밤 9시 그리고 이제 그날 이틀간 쉬고 주야
주간, 야간, 2번, 사주 의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주간, 야간, 2번 근무 가면 4일을 이동을 하면 2번 근무하고 네. 2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지금 이제 9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예, 밤에. 예. 그럼 온전하게 밥을 쉬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비번이라고 하고 또 내일은 온전히 하루 이제 완전히 하루 바로 쉬는 거고. 예. 예. 주문을 합니다. 오늘 하루 쉬고. 예. 월 평균 근무 시간이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되는데 근무 시간이 많다고 적다고 뭐 평가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야간 근무를 주기적으로 사회나 이렇게 반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건강에 좀 많은 문제가 있고 4, 5년 전 뭐 언론에 의하면은 경찰관 평균 수명이 62.7세라는 그 언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 이제 그 언론에 그 한번 봤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는 우리가 저희가 신문이 짧으니까 공무원이 제일 강조하고요. 저희 경찰관은 그건 62.7세가 3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사에 보도에 그런 걸 봤다 이거. 예. 이 경찰청 공식 예. 동료는 아니고 제가 거기는 더 인터넷 달리 있을 수 있죠.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그 중앙지구대에서는 뭐 경찰청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보호 활동에 대해서 치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여성 안심 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순찰을 돌고 좀 더 많은 방범 시설을 투입을 하고 좀 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여성 안심구역은 이제 보통 퇴근 시간에 신세배까지 맞으니까. 물가가 많으니까 위험하거든요. 지구대가 112 신고를 해서 공유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처음 말씀드리는 시작하고 아니면 경찰관이 내려서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요청하시는 분들 많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깔아주고 아니면 개인하고 데이트 많아서 신고하시는 분들 요 지역에 특히 좀 그런 여성 관련 범죄가 많아요. 네, 저희들이 지금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2016년도에 저희 범죄 통제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핫스팟이라고. 그 핫스팟을 통해서 그 여성 범죄, 강제 수행이나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도우미는 뭡니까? 24시 편의점 주대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편의점은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편의점은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뭐 편의점이 있으면은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가서 그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전화만 도와주만 주면은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뭐 번호를 112를 누르는 게 아니라 수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가 몰래 이제 범인이 앞에 있더라도 그 데스크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몇 번째에 있는 비상벨 그렇게 그 뜻입니까? 네. 비상벨이 울리면 자동으로 출동합니다. 그대로 112 신고가 되는 112 앱이라는 건 앱을 깔면 쉽게 이게 연결이잖아요. 예, 버튼을 누르면은 그 보통 이제 112 신고 같은 경우는 검성으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앱을 누르고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암규라는 여성이 나는 평상시에 좀 경기 취약지에 살고 있고 또는 여기서 폭력으로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 이제 신청을 받아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앱을 다운받았고 누르고 나면은 어디에 사는 누가 뭐 이런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신고를 하면은 그 위치를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앱을 통하면은 일단 무조건 제 신고 내용을 안 물어보고 일단 무조건 나가요. 그런 게 이제 경찰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조금 하고 있어요. 예상 아침 구역 7도 아까 말씀드린 아침 구역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용준 초등학교라고. 바로 건너편에 경남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학부형들이 그 우편으로 통보가 되는 요거는 뭐 참고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3월달에 직원들이 그 업무 처리를 하면서 좀 유공을 세우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찰청장 표창도 받고 했는데 그 한 남성이 새벽 시간에 그 노상에 쓰러져 있었는데 단순히 저희들 보호 조치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안색이라든지 그리고 찰자상이 없다든지 그런 주변 정황을 포착을 하고 이거는 좀 범죄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즉시 CCTV를 확인을 했고 또 CCTV를 통해 확인 그 얼굴을 통해 가지고 홍보 처분을 한 직원하고 또 매치가 돼가지고 즉시 범인을 저희들이 그날 바로 검거를 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건 처리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영등포소에서 처음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홍보 좀 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휴대폰이 하나 삐끼라고 네. 이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안타깝게도 3일 뒤에 사망을 하면서 이게 진짜. 안타깝게 거의 폭행을 당한 술을 먹고 복도 주점 안에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하게 돼서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요 근무하시는 분은 그럼 14주 플러스 내건 하고 내건 2명 내건 둘, 늘 14 플러스 3 근무를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여성 경찰관 몇 명이나 계세요? 총 지금 각 팀에 평균 2명씩 있는데 4팀만 한 명 있으니까 총 7명. 저는 요즘 이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다니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 말씀드릴 거는 저 때문에 지금 경호한다고 경찰에서 이제 저를 경호하겠다고 자원하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많이 다니시는데 제가 일정이 워낙 급하고 이렇게 많고 밤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경호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니시는데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와봐야 되겠다 싶었고 괜히 뭐 이렇게 큰 경찰서 이렇게 뭐 청이나 이런 데보다 여기 지구대에 한번 온 게 더 저는 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꼭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저는 제가 국회에서 국방위원을 8년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제복을 입으신 분들한테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런 부분하고 처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아직 좀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복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 경찰, 군인, 또 소방, 또 뭐 이 교도소, 교정
119 대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선진국 수준으로 이 처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평소에 굉장히 강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또 제가 정치를 하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구분하는데 국가경찰은 일반적 공무원보다 한 20%, 25% 정도 이 급여가 높습니다. 미국도 보면 20% 이상 급여가 높고요. 일반적 공무원들에 비해서 우리 경찰관들은 뭐 순직이나 공상이나 이게 통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거든요. 제가 뭐 기억나는 게 순직 같은 경우에 경찰 공무원들이 한 2.3배 정도 높고요. 일반적으로. 공상, 다치는 같은 경우에 한 5, 6배, 5.6배인가 뭐 5, 6배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평소에 업무가 위험한 걸 많이 하고 책임이 따르고 안전하지 못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 소방, 뭐 119 대원 포함한 소방 이런 분들에게는 처우를 저는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은 국회법도 좀 발의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급여하고 관련된 부분하고요. 또 야근 수당이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소문이 없더라고요. 그 야근 수당의 그 기준을 산정하니 보통 민간비에 붙으면 통상 임금에 곱하기 야근 수당을 1.5배를 그냥 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기준 자체를 확 낮춰가지고 그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하고 수당하고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공무원 급여는 뭐 동결 내지는 늘 소폭 인상 이렇게 되는데 일단 원칙을 우리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은 다른 일반적 공무원보다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20%좀 잡아가지고 뭐 한 주에 만에 20%로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대신에 뭐 3년, 5년 이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그 목표로 저는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뭐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금 4번째 하니까요. 저도 보면 새로 요즘 지은 지구대는 저도 뭐 맨날 그 지구대 하면 앞에 가서 그 뭐라 그러면 개소식이라든가 예? 그거 할 때 가서 늘 새로 지은 거는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지어요. 근데 오래된 이 지구대 건물들은 늘 이렇고 좀 안전하지도 못하고 특히 요즘 뭐 여성 경찰관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 지은 지구대 건물을 가니까 뭐 탈의실이든 뭐든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오래된 데는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하여튼 시설은 시설대로 또 예산 문제니까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뭐 이렇게 제가 관심을 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이 제복을 입은 분들의 이 명예에 이걸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순경에서 경감까지 되는데 한 30년 6개월인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각 당 후보들이 이걸 뭐 공약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이들 공약하니까 그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 승진이라 그러나요? 네. 뭐 근속 승진 그것 때문에 다른 일반적 공무원들에 비해서 승진이 늦으면 급여, 그다음 나중에 연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뭐 근속 승진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좀 우리 경찰 분들이 우리가 2016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치안 어디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위를 했더라고요. 사실 외국하고 비교해보면 그만큼 우리는 치안이 잘 된 나라에서 국민들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뭐 무슨 불만스러운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요즘 젊은 경찰관들 만나보면 아 옛날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졌다. 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제가 지금 저 경호팀에 같이 다니시는 젊은 분들도 아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젊은이들 많이 만나면 그냥 뭐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찰 어제도 제가 경찰에 지원 준비하고 있다고 뭐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젊은 남자 여자들 제가 유세하면 거리에서 제법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손잡아주고 아 꼭 잘 되기 바란다. 경쟁률이 요즘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그 하여튼 좀 젊은이들이 경찰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저는 뭐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무슨 뭐 현장의 어려움이나 경찰들 전반 그런 건 없나요? 그리고 젊은 경찰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또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검경.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독특한 공약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도 하고 수사 지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놓으면 그걸 검찰로 이관해가지고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검찰에서 기소, 수사지휘권,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경찰이 그냥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넘기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묶어가지고 저는 수사청을 하나 만들자. 그 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거 그거는 따로 하고 그냥 일반 수사 같은 경우에 경찰, 검찰 수사 기능을 묶어서 수사청을 하나 만들면 그러면 서로 견제도 되면서 그렇게 수사하는 게 좋고 그래 되면 이제 경찰은 수사하는 경찰하고 일반 이제 대민 서비스하는 경찰하고 좀 분리가 되고 검찰도 그냥 기소하는 검찰하고 이렇게 수사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청을 늘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는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들 큰 관심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크게 봐서는 길게 봐서는 경찰의 위상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좋은 결론이 나고 분명한 거는 검찰이 너무 수사지휘권, 기소권 이거 전부 다 독점하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스스로 이제 앞으로 수사 역량을 많이 키워가지고 뭐 그게 수사청이 되든 아니면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에서 떼어오든 그건 앞으로 갈 방향은 그 방향이 분명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고생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이런 말씀 물어보면 좀 그렇지만 총각도 좀 많아요? 네. 후보님 오늘 따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화제에서 좀 따님이 오시나 아 그래요? 아유 그럼 진짜 그러셨으면 데리고 올 걸 그랬습니다. 네. 총각끼리 많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 꼭 데리고 올게요. 예, 다음에 기자분들 안 계실 때 꼭 데리고 올게요. 예. 저 국회 여기 가까우니까요. 다른 뭐 중간고사 끝나고 저 때문에 또 선거운동 안 하고 아마 엄마하고 같이 다닐 겁니다. 예. 어디 사는 데는 가까워요? 멀겠죠? 좀 틀린데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시내보다는 좀 이렇게 서울 얘가 예배당 쪽에 출퇴근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네. 사람마다 좀 틀린데 멀리서 오십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순찰차 직접 다 모르고 다니고 그런 거 우리 그 14명이라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예, 14명이 여기 순찰차는 몇 대나 비는데 있어요? 총 5대가 5대. 세단형 내대하고 예. 스타렉스 이제 직장 폭행이라든지 피의자가 많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스타렉스 그 스타렉스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격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 네. 일반 순찰차도 다 앞에 운전자하고 다 분리되어 있고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으로 다 분리시켰어요.
그 여기 영등포 중앙지구도 여기가 일이 굉장히 많다, 그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5위 안에 112 신고 예.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님이 굉장히 좀 그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뭐 직원- 대원들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워낙 또 열정적이고 예. 또 이곳은 힘들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원에서 그래서 더 좀 사실 좀 편합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 대장님 오시고 나서요. 예. 저희가 고구마를 키웠습니다. 고구마? 네, 이제 어디? 민원인용하고 직원용하고 구분을 해서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중앙지구대를 찾아주시는 분들 화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으시죠. 그래도 저를 보시면 사랑해, 고마워, 예쁘다, 긍정의 말을 해주세요. 훌륭한 고구마가 될 때서 저희가 말씀해 주시고. 선택을 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키운 건데 사랑해, 고마워,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줬고요. 이제 요거는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오셔서 아니 고구마를 저래 놔두면 저리 뭐가 위에 저래 피어요. 예, 이게 이제 올해가 싹이 있는데요. 싹이. 근데 색깔이 다르네요. 요거는 저기 밤에 이제 주치자들이 와서 욕하고 뭐 나쁜 말하고 요걸로 이제 제가 일부러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 주치라고 빨간색이에요. 뭐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좀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렇게 잘 자란 거고요. 이제 이거 실제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피의자라든가 3개월, 일반인들이 3개월 왔을 때 저희가 요 글을 읽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욕만 하고 가는데. 욕도 하고 뭐 사랑해도 좀 화나면서 사랑해서 그런죠. 좀 이렇게 차이가 네. 저희는 이제 요 말을 사랑해 고마워 뭐 예쁘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요 직장 생활을 좀 즐겁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없애려고요. 많이 대장님 오시고 술이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해 고마워 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네, 근데 뭐 화내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뭐 욕하는 분들 계시고 아, 이런 거 고구마한테 말하라고 그러냐고 고구마 계시고 근데 어쨌든 차이가 저희는 이제 네. 직원들은 이렇게 좀 차이가 이게 나가지고요. 뭔가 싶었더니 고구마구나. 네, 네. 굉장히 아 이게 긍정적인 신기합니다. 말하고 네. 부정적인 말하고 이게 차이가 있구나. 네. 저희 이제 아까 경찰관 수명이 굉장히 아니 짧다고 경찰관 했는데 수명 이야기는 진짜 충격이에요. 저기 이제 65세를 안 넘는다고 보통 아니, 전부 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뭐 전부 다 뭐 공무원 연금이고 군인 연금이고 국민 연금이고 전부 다 뭐 지금 날리고 있는데 어떻게 난 그 통계는 제도 경찰관들이 스트레스가 많고요. 밤낮이 이렇게 주의하고 네, 그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신체 리듬이 예. 깨지고요. 보통 이제 저도 근무할 때 보면 직원들이 이제 주치자가 이렇게 보통 여기는 유흥가가 많으니까 이제 술에 취하신 분들이 위험하게 많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깨우는데 갑자기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남자 직원을 입술을 때려가지고 막 입술에 이제 피가 나고 그래서 처리한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이렇게 좀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좀 보람 없는 게 저희는 이제 그 제복 입은 분들 이제 심정을 잘 아시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표현은 이제 겉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노적으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화풀이를 이제 경찰관한테 하면 저희가 다치기도 하고 그 마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요. 그 하여튼 공권력에 대한 폭력 이거는 진짜 그거는 좀 엄하게 하는 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합니다. 뭐 미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늘 말썽이 되지만 거기에 또 인종 문제 이런 게 엮여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공권력에 대한 어떤 폭행이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엄하게 하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경찰분들 굉장히 깨끗하고 당당하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신뢰를 받아서 공권력에 대한 폭력 같은 거는 엄하게 다스리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국민들도 그건 맞다라고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다치고 당하고 경찰이 술 취한 사람들한테 폭행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근한 예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여긴 네. 예전에 근무하다가 그 한번 신문에 났던 분인데요. 다이하드 여경이라고 그래요? 순찰 중에 네. 이렇게 무면허하고 네. 음주 네. 운전하시는 분을 발견했는데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이제 달아나려고 하니까 저분이 이제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잡았는데 그 민희숙 주임님을 달고 계속 가는 바람에 그게 언제 있어요? 저 기사 본 것 같아요. 2015년 2015년 2년밖에 안 됐네. 그리고 얼마나 몇 미터 나갔어요? 그때는 한 150m. 150m? 차에 예, 일단 매달려서 차에 예, 이제 검문을 하는데 술 냄새가 나고 운면허 운전자 다른 사람 주민으로 보면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딱 조회를 하면 이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검문을 하는데 이제 술 냄새가 풀풀 나니까는 이제 서서히 출발을 하니까 저는 제 집에 하려고 잡은 거고 이제 계속 가니까는 이제 잡고 매달려 가다가 이제 힘이 딸리니까 한쪽발로 매달려서 가다가 이제 땀이 흘리면서 좀 부상을 당했고 그때 이제 잡아주시는 분이 이제 또 가면서 그게 스타렉스였는데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면허가 있으니까 이분은 자기 술도 먹었고 이제 면허도 취소된 상태고 하니까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때 잡아 옆에 그걸 따라 주세요. 같이 근무하셨어요? 같이 아니요, 근무는 저는 안 하고요. 인근 파출소에 있었는데요. 이제 다친 와중에도 이제 무전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전부 이제 비상 배치가 되는 된 상태에서 제가 그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한 사실. 잡아주시고 그걸 잡았어요? 옆에 분이 근데 그때 많이 다치셨거든요. 보면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구속돼가지고 실형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왜냐면 그런 이제 교통경찰들 많이 다치고 저희 지역에 형사들이 많이 다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그때 만약 안 좋은 상황이 있었으면 이제 골반뼈가 했으면 평생 장애가 된다든가 어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그 오토바이를 잡다가 240m를 끌려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이제 신문에 네버드 요경이다, 이리아드 요경 그래서 방송에 잠깐 예, 외모는 전혀 다이하드 어느 거리가 멀게 생기셨는데 저희 시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데요. 예, 저희 시어머님이 바퀴벌레도 못 잡는 것도 경찰을 바퀴벌레도 내가 무서워하시는 더잘 분이. 잡겠다. 그 말씀하시는 그런데 경찰 병원 있잖아요. 그거는 좀 도움이 돼요. 그걸 다쳐서 어디 어느 병원에 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 보험이 있으니까 집 가까운 데 그냥 민간 병원에 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 네. 아직 애들이 네. 대학생, 중학생 정말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 국회의원이 제일 꼴찌고요. 신뢰도가. 우리 군인, 또 경찰도 저는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진짜 뭐 빈말이 아니라, 요즘 젊은 경찰관들은 굉장히 똑바르시고,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게 추천하시다. 또 자꾸 이 신뢰라는 게 이렇게 하루 이틀에 말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렇게 뭐가 반복되고 나면 국민들은 언젠가 알아주시니까 저는 신뢰 회복하면 그 다음 문제들은 저는 그 위에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좀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너무 오래 붙잡아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몇 년 되셨어요? 네? 두 분이, 세 분이 좀, 네 분이 좀 어려 보이셔서. 다 총각들이니까 거의 뭐 다 총. 누가 제일 신참이세요? 염철 씨가 예. 얼마 되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임용된 지 1년 반. 예. 인사는 얼마나 자주 있어요? 일단 옮겨 다니고. 계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1년 정도마다 다른 데로 옮기고 올라갈수록 잦아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찰 하시는 분들은 탁스마다 약간씩 차이 있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3년 지나면 저희 90%도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3년 기준 이렇게. 근데 인사 부서에서 뭐 집 거리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해주긴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부정 청탁하고 저기 뭐 외국에 대해서 해가지고 10년, 20년 안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장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부부 경찰은 같이 살게 해줘요. 보통 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인사 보충 사유로 부부 경찰관을 1인가 2위 순위로 둬서 이제 점수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을 뭐 종양을 해야 되는데 부부 경찰관 이제 그때 부부 경찰 같은 경우에 그 보충 처리 그 점수 기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뵙고 갈게요. 네. 바카스 잘 마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잘 근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두 번 그랬어요? 한 번은 오토바이, 한 번은 4번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아유, 예쁜 말씀 한번 예. 보다듬어 주시거든요. 예, 저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고구마를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시장에 아무 고구마나 사가 하면 돼요? 네네네. 집에다 이렇게 놓으셔도 잘 자랍니다. 집에다가요? 진짜 신기해요. 직원들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무성하게. 예? 그리고 사람과 정성을 아, 진짜. 이거는 이제 인원이 이게 고구마가 밑에도 크면서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뿌리가 이거 설마 나중에 잡아먹지는 않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예. 여기, 저 뒤에도 계시네.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인사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자, 수고 많으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 갈게요. 밖에 아마 기자들 기다려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고 갈지 모르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예, 기록은 뭐세요? 경희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근무 잘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무 잘하세요. 근무 잘하세요. 근무 잘하세요. 반가워요. 자, 예, 수고하십시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뒤로 와주세요. 말씀 아프게 생각합니다. 같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심정도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를 뭐 통합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뭐 개혁적 보수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열심히 고발을 했던 거라면 개혁적 보수의 길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그게 안 돼서 지난번에도 분당을 하고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한 건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선 어떻게 치르실지 예, 저는 5월 8일 밤 12시까지 많은 국민들 만나고 끝까지 제가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또 대통령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5월 9일 국민의 선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의원들하고 못하실 수 있으신 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집단 탈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주를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신념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기존의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 그 가짜 보수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보수 정치가 소멸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 옳은 정치, 다른 정치를 해서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 그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 대선 과정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정치를 하는 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보수는 원칙을 지키고 헌법도 지키고 국가안보 열심히 지키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게 처음부터 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겠다, 그 말씀 앞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나가신 분들이 인간관계 문제돼 있어요. 김무성 위원장은 나오셨잖아요. 예전에 김무성 위원장한테 마련해 줄 최소한의 시간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여기까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였습니다.